며칠 전 LA 한인타운에서 한인 노숙자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최근 LA 지역에서 비싼 렌트비와 실직 등으로 한인 노숙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토네이도가 네브래스카주와 미주리주를 강타해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중부 지역 일대에 토네이도와 우박이 예보되면서 당국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어제 샌디에고 오션사이드 피어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수백여 명의 소방대원이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였습니다. 현재 피어 부근이 통제됐고 화재 잔해물로 해변가 일부도 폐쇄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미국으로 유통된 한국 통영산 냉동굴과 관련한 노로바이러스 감염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온라인 사기를 당한 70대 노인 여성이 피해 금액을 메꾸기 위해 은행 강도를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첫 소식입니다. LA의 심각한 노숙자 문제, 여전히 주정부와 시정부의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이제는 한인 노숙자들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싼 집값과 렌트비, 실직 등의 이유로 노숙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거리에 나온 한인 노숙자들은 비명 행사하는 일도 많아 매일 불안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열심히 돈 벌어서 좋은 어려운 사람 도우면서 더불어 살 겁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노숙자 재활센터에 거주하다 연금을 받기 위해 거리에 나온 안태용 씨. 센터를 떠난 지 하루 만에 LA 한인타운의 한 거리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 소셜 연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살면은 우리 이제 제가 주는 음식과 또 잘 곳을 받으면은 나라에서 크게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독립도 할 겸 나가서 나라에서 소셜 연금을 좀 더 받기 위해서 나가기로 결정을 하고 나가서 하룻밤 잤는데 그만 죽어. 안 씨의 사망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심장마비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같이 한인 노숙자들이 거리를 전전하다 숨진 사례는 지난 3년 동안 알려진 것만 10명이 넘습니다. 자립을 위해 노숙자 센터를 나와도 LA 지역의 치솟는 주거비와 생활비로 인해 결국 자리를 잡지 못하고 안 씨와 같이 숨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있는 3년 전에부터 벌써 11분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식구들이. 한 몇 년 지내다 보니까 익숙해진 것 같아. 또 여기서 이제 생활하다가 나갔던 사람들도 돌아가시고 한 1년에 한 4-5명은 돌아가시니까 조금 약간 무뎌진다 그러나? 특히 상대적으로 소수계인 한인 노숙자들은 길거리에서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주변에 그 깡패들이 있어요. MS-13이라고 하는 그 라틴 사람들의 조직이 있어요. 걔들이 와서 총을 쏴가지고 한 친구는 눈이 멀었어요. 돈 뺏기고. 연방주택도시개발국이 지난 2022년 발표한 집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의 노숙자 수는 17만 1000명. 이 가운데 한인 노숙자는 수백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LA시 정부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선포하면서 올해 9억 5천만 달러의 예산안을 발표했지만 실제 예산이 노숙자들에게 사용되는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여기서 집 짓는다 어쩐다 해가지고 하는 일들 우리는 정보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서 홈레스가 아닌 사람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요. 그게 현실적입니다. 방치되어 살아가는 한인 노숙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한인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이두현입니다. 오늘 토네이도가 일부 중부 지역을 강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말까지 폭풍과 악천후가 예보돼 당국이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오후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와 네브라스카주 오마하 지역 등의 심각한 수준의 토네이도가 여러 번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네브라스카주에서 보고된 토네이도는 42건으로 주택 지붕이 날아가거나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전복되고 열차 여러 대가 탈선하는 등 각종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국은 이 같은 폭풍이 이번 주말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내일 오클라호마 시티와 캔자스 시티 등 아이오와주와 미시건주부터 텍사스주까지 5,5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심각한 폭풍 위험에 처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기간에 돌풍을 동반한 토네이도와 최대 4인치에 달하는 우박이 내릴 수 있으며 일부 지역은 최대 3일간 뇌우가 칠 수 있는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현재 아이오와주와 네브라스카주 등 여러 지역에서 토네이도 경보가 발령됐으며 당국은 주민들에게 각별한 안전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의 상징적인 장소 중에 한 곳으로 꼽히는 오션사이드 피어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오션사이드 소방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3시쯤 샌디에고 노스카운티 오션사이드 피어 끝쪽 부분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소방국과 해안경비대 그리고 산림방화국 100여 명 이상이 현장에 출동해 바닷가와 상공에서 진화 작업을 벌였고 오후 6시쯤 되어서야 불길이 잦아들었지만 오늘 오전까지도 계속해서 진화 작업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지난 3년간 비어있던 오래된 루비스 디너 레스토랑에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화재로 피어와 루비스 디너 레스토랑이 파손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고 현재 당국은 화재의 잔해물들이 바다에 떠다닐 수 있다고 경고하며 피어에서 500야드 이내를 안전구역으로 지정하고 주변 해변을 일부 폐쇄했습니다. The restaurant at the end is significantly damaged. The kiosk, brine box is significantly damaged, and the pier decking and some of the substructure looks significantly damaged. It's devastating. I mean, the pier, especially if you're from Oceanside or even North County, you know how iconic it is. 당국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가능한 빨리 화재 복구와 수리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션사이드 피어는 지난 1888년 지어진 서부 해안가에서 가장 긴 목재 부두로 알려졌으며 1890년 이후에도 여러 번 파손돼 재건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미국에 유통된 한국 통영산 냉동굴과 관련한 노로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증가하면서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국은 지난 한 달 사이 샌디에고 카운티 내 3개의 식당에서 한국산 통영굴을 섭취한 후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현재까지 33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해당 제품은 한국 통영시 JBR-INC에서 생산한 냉동 생굴이며 수확 날짜가 2023년 11월 26일, 2024년 1월 4일, 2024년 2월 15일로 적힌 제품이라고 전했습니다. 주 당국은 관련 업체들에게 해당 굴을 폐기 처리할 것을 권고한 상태며 한국해양수산부 역시 통영시의 생산업체에게 자진 회수를 권고했습니다. 한편 노로바이러스는 주로 굴 등 폐류를 가열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할 경우 감염 위험이 높고 감염될 경우 구토와 설사, 복통 등과 같은 식중독 증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 온라인 사기 피해를 당한 한 70대 여성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강도를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페어필드 타운십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19일 해밀턴 출신의 74살의 앤 메이어스가 아울그룹 크레딧 유니언에 총기를 들고 직원들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메이어스가 당시 운전하던 차량을 파악해 추적했고 메이어스의 자택에서 권총을 발견해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메이어스의 가족들은 최근 이 여성이 온라인상에서 신원미상의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면서 사기 피해를 입었고 해결책으로 강도 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여성의 가족들은 최근 메이어스가 온라인상에서 신원미상의 누군가에게 돈을 보내면서 사기 피해를 입었고 해결책으로 강도 행위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메이어스가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떼어내 범행 사실을 감추려 했다며 이번 사건은 계획적 범행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메이어스가 은행에서 훔친 정확한 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메이어스는 현재 1급 중범죄인 총기 소지와 강도 혐의, 3급 중범죄인 증거 조작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한 고속도로에서 유료 카풀레인을 이용하기 위해 차량 조수석에 인형을 태운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SNS를 통해 최근 플라스틱 인형을 조수석에 태운 채 카풀레인을 위반한 운전자를 적발하고 여러 건의 교통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경찰은 차선 변경 위반으로 운전자의 차를 세웠지만 이후 조수석에 인형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해에도 캘리포니아주에선 조수석에 마네킹을 태운 채 카풀레인을 이용하던 운전자가 체포된 바 있으며 텍사스주에서는 카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임산부 운전자가 태아도 사람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교통법에 따르면 카풀레인 위반 시 과태료는 최소 $490로 알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해 워싱턴주 등 일부 주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레스토랑의 주문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일부 레스토랑에서 최저임금 인상 이후 주문량이 20% 이상 감소했다고 전했습니다. 레스토랑들은 인건비 증가로 가격을 인상해야 했고 이는 고객들의 소비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레스토랑에서는 메뉴를 축소하거나 운영 시간을 단축하는 등 비용 절감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노동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동시에 기업 운영에는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지난해 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의 결함으로 대규모 리콜을 시행한 가운데 리콜 후 이 기능을 업데이트한 후에도 관련 충돌 사고가 빈발하면서 연방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연방교통안전국은 테슬라의 리콜 후에도 해당 기능과 관련해 20건의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면서 관련 차량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오토파일럿 기능이 장착된 2012년부터 2024년형 모델 Y, X, S와 사이버트럭 등 총 203만여 대입니다. 앞서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작동 중 응급 차량 등과 충돌하는 등 사고가 발생하면서 연방당국이 해당 기능의 오용으로 안전위험을 경고하자 리콜을 실시하고 오토파일럿의 업데이트를 추가로 배포한 바 있습니다. 한편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기능은 차선 내에서 차량의 방향이나 가속, 제동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기능으로 차선 변경이나 신호 인지까지 가능한 자율주행 시스템보다는 낮은 단계입니다. 미니애폴리스가 담배 제품의 최저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시의회는 어제 담배 한 갑과 기타 상업용 담배 제품의 최저 가격을 $15로 인상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미니애폴리스는 미국에서 담배 최저 가격이 가장 비싼 곳이 됐습니다. 당국은 담배 가격 인상으로 금연을 장려하고 흡연 관련 질병을 줄이는 동시에 도시 규정을 위반하는 담배 상점들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영향을 받는 담배 종류는 씹는 담배와 코담배 일종인 스너프, 시가 등이 포함되며 전자담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 만약 조례안을 위반할 경우 첫 번째 위반 시 기업이 지불해야 하는 벌금도 $500로 인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시의회에 따르면 담배 가격이 10% 상승할 때마다 성인 흡연은 최대 5%, 청소년 흡연은 최대 7%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전역 한인 대학생들의 리더십 함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리더십 개발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한미연합회는 오는 6월 17일부터 닷새 동안 2024 전국 대학생 리더십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참가 학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참가 대상은 현재 미국 대학 재학생과 올 가을 입학 예정인 신입생들로 참가 학생들은 주류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하는 한인 리더들과 교류하고 진로에 대한 멘토링 등을 받게 됩니다. 지원 마감은 오는 5월 20일까지며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들에게는 참가비의 상담 금액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장학금 혜택이 제공됩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도록 압박해달라고 중국에 요청했습니다. 그는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할 국제 문제들이 있다며 북한을 거론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블링컨 국무장관은 중국 베이징에서 시진핑 주석, 왕이 외교부장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양측은 대만 문제와 미국의 수출 규제 등 현안은 물론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문제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역할을 촉구하며 중동과 북한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I encourage China to use its influence to discourage Iran and its proxies from expanding the conflict in the Middle East and to press Pyongyang to end its dangerous behavior and engage in dialogue. 특히 블링컨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하며 중국이 북한을 압박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미국은 중국이 방위 산업에 활용되는 물자를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다며 거래를 중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대만 문제는 미중 관계에서 미국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고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미국과 중국이 풀어야 할 문제가 많다면서 다른 말은 하지 말고 약속을 지키자고 강조했습니다. 两国应该做伙伴，而不是当对手，应该彼此成就，而不是相互伤害，应该求同存异，而不是恶行。 민감한 현안에서 상당한 견해차를 보였지만 인공지능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하는 등 진전도 있었습니다. 특히 두 나라는 앞으로도 고위급 교류 등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음 주 월요일 회담을 갖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약 2년 만에 야당 대표와의 첫 대화인데 대통령실은 민생 경제를 살리고 국정 현안을 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앞서 두 차례 실무회동에서도 좁히지 못했던 입장차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좁혔습니다. 사전 조율도 해야 되는데 그거조차도 좀 녹록지가 않은 다 접어두고 먼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있는 회담을 위해 의제부터 조율하자던 입장을 접고 의제 제안을 두지 말자는 대통령실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했습니다. 회담은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양측 실무진들을 포함해 3명씩이 함께 차를 마시며 대화 형식으로 갖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의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속히 만나겠다는 이재명 당대표의 뜻에 따라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고 국정기조를 전환하라는 것이 총선에 드러난 민심이라며 이를 윤 대통령 앞에서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정해진 의제가 없다고 했을 뿐 사실상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총선 민심이 반영된 의제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대통령께 전달하고 방안을 찾도록 할 예정입니다. 1인당 25만 원 지원금을 포함해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반복되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사실상 모든 이야기가 언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해병대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인 국방부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어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 출석해 14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그는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의 통화 내역에 대해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수사기관에서 답했다며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14시간에 걸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조사를 마치고 나온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여전히 혐의 부인하시는 거 인정하시나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방부가 최상병 사건 기록을 회수한 작년 8월 2일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과 통화한 내역에 대해선 여전히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시원 비서관님이랑 통화하신 건 인정하시나요?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록 회수 지시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서 개입한 거 맞나요? 유 법무관리관은 해병대 최상병 사건 외압 의혹 전 과정에 등장하는 핵심 인물입니다. 작년 7월 31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의 사건 경찰이첩을 보류시킨 이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말한 것으로 지목돼 왔습니다. 작년 8월 2일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사건 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경북경찰청 간부에게 전화해 협상한 것으로 지목됐습니다. 사건 회수 이후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검토할 때는 혐의 대상을 8명에서 2명으로 줄이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에게 누구의 지시로 각 과정에 관여했는지, 그리고 기록 회수 당일 이시원 비서관과는 왜 통화했는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월 압수수색 이후 처음으로 핵심 피의자를 소환한 공수처는 수사 기록을 재검토한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와도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번 조사를 토대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과 휴진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 정부가 이들 의대 교수를 처벌할 법적 근거와 시기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정부는 실제 집단 사직에 나선 의대 교수들의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서울 성모병원까지 수도권의 대형 병원 빅5 교수들이 모두 집단 휴진을 결의했습니다. 정부는 집단 사직과 휴진을 철회할 것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집단 사직과 집단 휴직을 하겠다고 하지만 환자분들의 생명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MBC가 취재한 복지부 내부 집계에 따르면 지난 24일 기준 40개 의과대학의 88개 병원 전문의 19,550명 가운데 사직서 제출자는 1,298명, 전체의 6.6%였습니다. 이를 전임 교수 기준으로 따지면 11,961명 가운데 13개 병원에서 775명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또 이들 사직 교수들에 대해 법적 징계 여부와 시기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집단 행동과 관련해서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검토하고 있다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중수본의 내부 검토안에 따르면 집단 사직과 휴진은 국립대나 사립대 교수 모두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따른 공무의 집단 행위로 처벌 또는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단 사직이 징계 사유에 해당해 사직서를 제출해도 바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4월 말까지는 대화 노력을 이어가겠지만 성과가 없을 경우 5월부터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다음 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이면택 의사협회장 당선인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MBC 뉴스 박소희입니다. 하이브 측과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 사이의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 하이브 역시 반박 자료를 냈는데요. 하이브뿐만 아니라 한국 엔터기업들의 주가도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하이브 측이 자신을 찍어내려고 경영권 탈취라는 프레임을 내세웠다는 게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주장입니다.
왜 우리 그냥 상상해 노는 얘기예요 그냥. 뭐 그거를 갑자기 진지병 환자처럼 뭔가로 막 포장해가지고 저를 매도하는 의도가 저는 사실 진짜 궁금하고요. 이에 대해 하이브가 공식 반박 자료를 냈습니다. 민 대표와 관련 대화를 나눈 부대표는 회사의 재무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핵심 경영진이라며 이 대화를 결코 농담이라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금전적 보상이 적고 지분이 묶여 있었다는 민 대표 주장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내부에서 압도적인 연봉 1위였고 내후년엔 지분의 현금화와 창업도 가능한 조건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양측의 폭로전이 계속되자 하이브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닷새 동안 증발한 시총이 무려 1조 2천억 원. 하이브의 기업 가치 하락 우려가 엔터주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막대해진 겁니다. 지난 2020년 상장 이후 하이브는 소스뮤직과 플레디스, 어도어 등을 추가 인수하며 몸집을 키웠습니다. 이제 11개의 레이블과 65개 기업 등 계열사만 76개에 달합니다. 독창성을 보장하는 이른바 멀티 레이블 체제로 급성장했지만 대기업다운 관리 방식 도입에는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본사 계열사 간 어떤 조정의 문제,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의 문제, 위기 관리의 문제에서 부실함이 드러났거든요. 경영 관리 부분에 좀 혁신이 필요합니다. 외신들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수익성 높은 음악 산업, K-팝이 권력 다툼으로 성장통을 겪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집중 조명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주에 잠깐 언급하였던 이자 보장성 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직장에서 오랫동안 401k를 가입하였다가 은퇴하는 경우나 CD 등에 모아놓은 돈을 단기간 불리고 싶은 경우에 가장 추천하는 상품이 마이가라고 하는 상품입니다. 영어로는 마이가, 즉 풀어서 멀티이어 개런티드 애뉴티라고 합니다. 이것은 은행의 CD처럼 확정된 이자를 지급하는 고정이자 연금, 저희가 픽스드 애뉴어티라고 하는데요. 그런 상품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마이가는 은행 CD보다 이자율이 높고 보장성이므로 각 보험사의 플랜마다 다르지만 2년이나 3년 이상 묶어놓을 수 있는 자금의 여유가 있거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IRA나 401k에 계속 쌓여있는 돈을 세금을 유예를 시키면서 안정된 이율로 불리고 싶다면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또한 매년 늘어나는 이자에 대하여 CD는 은행에서 1099을 발행하고 가입자는 매년 세금을 납입해야 하지만 마이가는 돈을 찾을 때까지 계속 세금을 유예시킬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마이가는 전통적인 고정연금 상품이 최초 몇 년간만 이자율을 보장하는 것에 반해서 계약기간 전체에 걸쳐서 이자율을 보장한다는 점이 다르고요. 또한 변동성 연금 상품이 투자성 어카운트에 가깝기 때문에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매우 위험성이 큰 반면에 절대적으로 안정적인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연금 상품의 추가 소득으로 선택하시는 경우에도 유리합니다. 구글에서 마이가 레이시라고 입력하시면요, 현재 가장 좋은 이자를 보장하는 회사와 플랜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보험사마다 최소로 넣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므로 보험사의 가이드라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중 A라는 회사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401k에 있는 돈 50만 불을 5년짜리 마이가로 옮길 경우에 4월 현재 5.55%의 연이자를 보장하며 5년 후에는 65만 5,030불로 불어나게 됩니다. 이는 개런티되는, 즉 보장성 연금이기 때문에 경기나 또는 기준금리와는 관련 없이 기준금리와의 인하 또는 상승과는 상관없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중에 A라는 회사를 예를 들면 401k에 있는 돈 50만 불을 5년짜리 마이가로 옮길 경우에 4월 현재 5.55%의 연이자를 보장하며 5년 후에는 65만 5,030불로 불어나게 됩니다. 이는 개런티되는, 즉 보장성 연금이기 때문에 경기 또는 기준금리와는 상관없이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단 5년 안에 캔슬할 경우에는 5%에서 7%까지 인출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IRA나 401k를 옮긴 경우에는 59세 반까지 이전에 취소하는 경우에는 10%의 연방세금 페널티를 물게 되지만 2년 정도만 인출을 미루시면 원금을 손해보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벌금 없이 매년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출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기된 후에도 세금을 유예시키시려면 더 좋은 이자율의 마이가로 옮기실 수도 있고 또 은퇴할 시점이 되시면 평생연금으로 받는 상품으로 선택하실 수도 있으므로 체킹이나 세이빙스 그리고 CD에 있는 여유자금과 401k나 개인연금에 둔 돈을 옮기셔서 좋은 이자율로 저축하실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월 26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